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우리 벌써 10일강까지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10일강도 저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10일강에서는 바로 퍼블릭 스피치 코칭 발표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퍼블릭 스피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퍼블릭,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퍼블릭 스피치인데요. 자, 오늘은 퍼블릭 스피치 코칭에서도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에 대해서도 과연 발표 불안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는 과연 이 발표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연 이 발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소법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스피치 지도사로서는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발표 불안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도 스피치 지도사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앞에 무대에 나가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발표 불안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히 좀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정말 발표 불안은 발표 전이나 또 발표를 하시면서 또 발표 후에도 아니면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내가 발표를 할 때 계속되는 정신적, 신체적 불안 상태입니다. 내가 발표를 하면서 또 발표 후에 또 아니면 발표 전에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또 동료와 아니면 나의 연인과 대화를 할 때도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증상들을 바로 발표 불안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발표 불안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발표하실 때 좀 불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경우 한번 왜 그러셨는지 꼼꼼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불안, 물론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발표 불안이란 게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또 제가 청중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좀 발표에 대해서 긴장이 되고 불안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왜 발표 불안이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조금 잘못되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비난들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발표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때 극도의 긴장이나 의식을 하셔서 발표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발표 불안에서 정말 표정이 너무 어색해지시거나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발표 불안으로 인해서 면접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이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발표 불안의 원인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들, 특히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Q&A 타임에서 이제 답변을 하실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으셨을 때 횡설수설 하는 경우에도 발표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의 원인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특성 불안, 다음은 상황 불안입니다. 자, 특성 불안에서는 제가 세 가지로 역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나의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조금 낮을 경우에는요, 낮고 떨리는 보이스 또는 불안정한 자세, 자신 없는 시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아 자존감이
조금 낳다 보면 낳고 떨리는 불안한 자세, 자신 없는 시선까지도 우리 청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청중들이 또 나를 발표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있구나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내가 좀 익숙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보시면 열등감이라든지 공포심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발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내 이름이 불리는 게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들 또는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발표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서 흰색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역시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말하기 태도입니다. 조금 말하는 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발표 불안이 생기곤 하시는데요. 특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조금은 부끄러우신 분들도 발표 불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상황 불안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역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자 요소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익숙치 않을 경우에는 발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 수준을 모를 때 또는 청자의 흥미와 관심도 청자의 친밀감을 쌓을 수가 없을 때 발표 불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게 될 앞으로 청중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준 또 흥미와 관심도 친밀감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강의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기술입니다. 자, 말하기 기술에서도 과연 이 담화의 목적이 뭔지 또 특성, 내용 구성, 또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표 불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서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그럴 때 과연 나의 PT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특성이 뭔지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발표 불안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발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의 해소법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우리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발표하는 상상을 하면서 실제 상황에 발표자를 노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내가 이 무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청중들이 앞에 있을 때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보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의 시선들, 또 나의 동선들. 그럼 과연 이 청중에 맞게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럴 때는 행동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도구를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인형이나 물건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아이 컨택을 하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촬영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발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발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심리적인 경우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난 정말 잘할 수 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자라는 자기 암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불안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불안에 둔감해지는 차례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인지치료를 저는 권장해 드리는데요. 자, 인지치료는 무엇이냐면, 자, 스피치는 누구나 떨린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강의, 또 우리 리포터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앞에 서봤지만요. 항상 저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피치는 누구나 떨린다라고 반복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상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완벽한 발표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전달하시는 것이 완벽한 발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내용 전달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과 소통을 한다면 그게 바로 완벽한 발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완벽한 발표란 정말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 점을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정말 발표 한 번 잘못했다고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과가 딱 보이는 우리 수주 PT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냥 우리 말하는 퍼블릭 스피치에서는 발표를 한번 잘못해서 또는 내가 정말 잠깐 말을 잘못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안 상황에서 내가 발표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발표에 대해서 편안함을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체계적 말하기입니다. 자, 체계적 말하기를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스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완벽한 준비입니다. 전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점은 practice make perfect입니다. 내가 완벽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군지도 알 거고요. 또 청중이 과연 무엇이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만큼 발표에 대해서 자신감은 생기고 불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대본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대본 작성을 하실 때는 과연 내가 이 청중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인트로 때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또 바디에서는 핵심 내용을 무엇을 선정할지, 클로징에서는 마무리 멘트를 무엇을 할지 완벽한 대본을 만들어 놓으시면 조금은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 또 시작 멘트, 클로징 멘트 숙지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한 분들을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끝을 낼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기본적인 인사말, 또 시작하는 멘트들, 우리 끝을 내는 클로징 멘트들을 나만의 멘트로 흡수시켜 놓으시면 어딜 가서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표가 편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은 바로 핵심 키워드 정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정리하신 후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그냥 스크립트를 가져갔을 경우 발표를 하실 때 스크립트를 아무리 잘 정리하셨어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스크립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선을 우리 청중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불안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우리 정리를 하셨으면 바로 그 옆에 우리 스크립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키워드를 내 눈앞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도 훨씬 더 효과적인 스피치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촬영과 반복 리허설입니다. 계속 이제 스크립트 완성을 하시고 또 인사말, 시작 멘트, 클로징 멘트, 또 핵심 키워드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연습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또는 우리 인트로 또는 바디 때 내가 클로징 멘트는 무엇으로 할지, 또 내가 아이 컨택은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내가 효과적인 제스처를 쓰고 있는지 촬영과 또 반복 리허설을 하시면서 발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자신감 스피치입니다. 스피치를 하실 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 자신감입니다.
이 무대 앞에서 청중에게 말하는 나의 자신이 자신감이 없다면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자신감 스피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 OBC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오프닝, 바디, 클로징입니다. 자, 바로 오프닝, 바디, 클로징 내용 구성을 하시면서 나의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P입니다. 제가 앞전 스피치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우리 발표를 하실 때는 3P 분석이 필수입니다. 과연 내가 이 발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그 후에는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people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발표하는 장소가 정말 큰 강당인지 아니면 소규모 회의장인지 장소까지 파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화법 스킬입니다. 자, 우리 청중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발표가 두려워서 혼잣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쌍방향 소통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맞장구인데요. 내가 쭉 말하기보다는 과연 청중분들이 대답을 어떤 걸 하실지,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중간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쭉 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발표 불안 해소법의 신체적 요소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긴장 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발표에 대해서 불안이 될 때, 정말 나의 이름이 불렀을 때 몸이 굳거나 또는 머리가 바짝바짝 쓰거나 아니면 발표 불안을 너무 심하게 겪으셔서 긴장감 때문에 딱 무대에 올라가셔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럴 때 필수적인 긴장 완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항상 이 점을 또 강조드리는데 내가 발표하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 목을 돌려주시던지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제 몸과 또 나의 보이스와 또 나의 정신을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기분 좋은 미소 연습입니다. 우리 그 전 앞 단계에서 제가 촬영과 또 리허설을 계속 반복 연습해보는 걸 권장드렸었는데요. 이제 촬영을 해보시거나 리허설을 하실 때 나의 표정을 보면 긴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 아무리 내가 웃으려고 노력을 해도 얼굴 근육이 풀려있지 않아서 입을 꽉 다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리 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표정이 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에 대한 말에 믿음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발표를 하실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소 연습에서는 저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인사를 하실 때 미소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그냥 길을 지나다닐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 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미소가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식호흡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식호흡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발전하는 나의 보이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정되고 또 단단하고 또 신뢰감 있는 나의 보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복식호흡도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은 당당하고 편안한 자세와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촬영하고 또 리허설 하시면서 많이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긴장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 아무리 넓은 무대 동선일지라도 한 공간에 이렇게 일정돼서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청중들은 정말 많기도 하고 또 이 넓은 무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내가 인트로에서는 정면에 있고 또 바디에서는 조금 더 우리 청중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발짝을 앞서서 나가서도 참 좋은 방법 같고요. 또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청중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당하고 편안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당당하고 편안한 자세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것도 정말 개개인별로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자세, 내가 생각하는 당당한 자세 좀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짝다리를 짚으시는 행동들 또는 너무 당당하셔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자세들은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음악과 간단한 스몰 토크입니다. 정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또는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음악을 우리 발표 전에 듣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발표 올라가시기 전에 내 앞 발표 순서자와 또는 내 옆에 있는 동료,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간단한 스몰 토크, 식사하셨어요?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되세요? 라고 스몰 토크를 나누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긴장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발표 불안 분들을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 코칭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 걱정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불안에 대한 정말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청중분께서는, 우리 학생분께서는 어떨 때 가장 우리 발표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또는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하신 후에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 개선할 점은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꼼꼼한 코칭과 가장 중요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발표 불안이 생기는 경우 우리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발표 불안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보다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점만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우리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항상 이런 심리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코칭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저조차도 말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만큼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는 우리 심리를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발표할 때 누구나 실수를 한다 또는 완벽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강사의 정말 실수한 영상을 틀어주셔도 좋고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연사분들이시지만 좀 실수를 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실수에 대한 긍정적 수용할 수 있는 심리를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은 발표 시간 답변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발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초시계를 이제 가져다 주시면서 30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말씀을 못하시면 이 과제는 실패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수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지만 평가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는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강생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과연 왜 여기서 불안을 느끼셨는지 또 이 불안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라고 비전 제시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Respect a man, he will do the more.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다. 입니다. 자, 발표 불안으로 오신 분에게 우리가 강요를 한다거나 또 우리의 코칭법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발표에 대해서 더 무서워지고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실수를 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과연 발표 불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항상 연습과 또 우리 무한의 긍정 피드백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코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 불안에서 배운 코칭법들 꼭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전 또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